네, 천재 고변호사의 증권고시 패스 시간입니다. 많이 기다리셨죠?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주가 결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정말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. 이 주가라는 것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일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죠.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고승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주가 결정의 기본 원리 정말 궁금합니다. 네.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절대적인 개념을 버려라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한 그 결론은 뭐냐면은 주가는 상대적이다. 아. 그걸 제가 이제 주가 상대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명제를 나름대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가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으시는 수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면 당연히 상대적인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.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같은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증권업종에서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어떤 호재가 그 회사만의 호재가 있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뛴다고 하면 다른 회사 주가가 쫓아갈 리는 없죠. 뭐 삼성증권이 갑자기 엄청난 뭐 노하우가 걸린 뭐 신제품을 개발했다. 뭐 그럴 리 없겠지만.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증권사들이 뭐 주가가 들썩일 이유가 없는데 그냥 똑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0%가 상승을 했다. 하게 되면 그 다른 증권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른 증권사가 어떤 뭐 그 무슨 HTS 매출이 올라가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변화가 없다고 해도 삼성증권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주가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. 그러니까 결국은 한 그 비슷한 업종에서 하나가 가면 그 뒤쫓아간다. 이게 보통 그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 원리는 그 주가가 상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뭐 나스닥 동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. 그럼 나스닥은 왜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?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는 미국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이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 주가, 나스닥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따라서 같이 따라가야죠. 그러니까 이제 미국 투자가가 가령 그 요즘 뭐 어떤 뭐 젊은 분이 한 펀드에서 5조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굴리고 있다. 이런 그 보도가 있었어요. 그 보도 보셨습니까? 저는 글쎄 못 본 것 같아요. 정말 5조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돈을 굴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래프는 그분이 다 만드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는 가령 미국 펀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5조 원이 있을 때 그 가령 미국 주가는 올랐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주가가 싸다.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더 사겠죠.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랑 우리나라 그 주가는 결국 상대적이다. 그리고 이제 가령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주가가 오르면 같은 그 전자 주식인데 미국 주가가 더 올라갔다. 그럼 삼성전자 싸죠. 그러면 싼 걸 사는 게 당연한 그 돈의 움직임이죠.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이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도 같이 덩달아서 오르락 내리락. 삼성전자가 가령 어떤 그 실적이 악화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특별한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만 떨어지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움직일 이유가 없지만 일단 모든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냥 하락하게 되면 그 유사한 업종은 같이 내려야 되는 게 맞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상대성의 원리입니다. 근데 이제 상대성의 원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거래소 속에서도 상대성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 뭐 반도체 장비주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평소에는 꿈쩍도 안 하던 이 주가도 모든 시장의 주가가 같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정신없이 올라가고 이 주가는 조금씩 들썩들썩 올라가는 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올라가는 원리는
주가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그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 네. 무엇을 살까라고 봤을 때 네. 삼성전자가 10% 올라가면 비싸 보이잖아요. 그렇다면은 그렇죠. 이거보다는 조금 싼 주식을 찾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변주들도 같이 이제 좀 들썩들썩 네. 조금씩 이제 올라간다. 그렇죠. 뭐 그런 원리군요. 예. 결국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파동 원리가 그거잖아요. 주가는 강하게 오르고 약하게 빠져야지 다시 간다.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주도주는 다른 게 아니죠. 뭐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는 뭐 어떤 특정한 종목이 정해진 게 아니고 네. 어떠한 그 시점에서 가장 세게 올랐는데 가장 약하게 빠진 종목. 그게 그 대장주 주도주죠. 네.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상대성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네. 자기가 가진 종목을 가지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. 결국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느 종목이 더 강하게, 더 빨리 올라갈 것이냐,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. 네. 이 회사는 어떤 뭐 실적이 좋고, 뭐 기술이 좋고,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. 지수가 이제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던 수익률은 다 비슷하다.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. 그게 바로 이 상대성 원리에 의한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다만 이제 차이는 강한 종목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죠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죠. 그 적게 빠진 종목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요. 네. 왜냐하면은 그다음에 약이 약해야지만이 더 세게 올라가는 거지. 네. 그래서 항상 그 파동의 원리, 강약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 같은 여러 가지 종목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. 네. 제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그 장이 좋을수록 많은 종목을 보유하신다는 거죠. 네. 그렇잖아요. 맞아요. 살 게 너무 많아요. 예, 다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그쵸.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. 제가 네. 이제 그 99년도 네. 하반기에 그 봄에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예. 신문만 딱 펼치면 아침에 펼치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예. 뭐 실적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왜냐면 네. 실적 장세잖아요. 네.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지는데 실적이 나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렇죠. 예. 뭐 실적 장세에서도 실적이 나쁜 회사가 있다. 그 주식은 그건 버려야죠. 네. 그렇지만 모든 회사가 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오늘 이 회사가 좋은 기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주가 상대성의 원리다. 네. 절대적인 관점을 버리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예. 우리가 이제 그 주가 결정의 원리가 근본적으로는 어떤 시장의 이 순간의 흐름, 그러니까 실시간에 차트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네. 어떤 그 마음을 딱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제가 이제 SK텔레콤의 경우를 한번 이제 사실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. 네. SK텔레콤이 그 2001년도 초, 예. 2001년도 초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인데요. 이 부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IMT 2000 사업자 선정이 발표되는 때입니다. 이때가. 저 때 엄청났죠. 네네. IMT2000에 대해서. 예. 정말 그 다들 IMT 2000 사업자가 발표가 되면 뭐 400만 원 하던 그때 액면 분할 전이죠. 예. 800만 원 간다고 이제 했을 때입니다. 네.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? 이 발표된 시점이 꼭지였다는 거죠. 정확하게 꼭지네요. 정말 예. 놀릴 노자입니다. 네. 정말 그 귀신 장난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. 예. 이때 보면은 정말 이 윗끈이 뭡니까? 윗끈이 결국 누가 엄청 팔아먹고 네. 또 그 생명선이라고 하는 21선이 깨졌고 예. 그리고 21선 밑에서 하락 N자가 나왔죠. 이 쌍봉. 네.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밀리는 이 모습은 그 쌍봉보다도 더 약한 엄청난 그 폭락을 예고하는 모습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가 같으면 이때같이 올랐다가 빠지면 올랐어야지 맞죠. 네. 근데 이때는 오르지 못하고 밀렸다는 거거든요. 밑으로. 그럼 이 모습이 나오면 아무리 SK텔레콤 사업자 선정이 뭐 한 달 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밀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공포를 느껴야 됩니다. 공포를. 네. 실제로 몇 달 동안 빠지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에서 차트의 그 실시간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가는 게 아니다. 폭락할 수가 있다는 걸 생각했으면 정말 손실을 안 보셨을 거예요. 그렇지만 저만 해도 그때 네. IMT 2000 하니까 또 마음이 또 동요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일어날 것 같고. 그렇죠. 예. 더구나 뭐
뭐 목표 주가가 800만 원이라는데 네. 뭐 800만 원 중간까지만 가도 600만 원이면 뭐 한 50%는 먹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럼요. 근데 웬걸 그게 꼭지였다는 거죠. 그래서 네. 정말 그 많은 개미분들이 마음을 못 비운다, 이 심리를 못 다스린다는 것에서 항상 손해를 보시더라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그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컴퓨터 모니터에다 써놓으셔야 돼요, 한자로. 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. 그 이 수급이라고 하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네. 이 수급 상황, 이 차트 모습은 어떤 그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.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. 많은 분들이 그 심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시는데 그 심리가 이제 주가에 나타난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어떤 파동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올라갈 때는 강, 내려갈 때는 약, 그리고 저점이 올라가야지 상승한다.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팔려고 하는 그 매도세보다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뭐 세력이든지 아니면은 일반 개미들이 뭐 연합군처럼 달려들어 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네. 뭐 저는 이제 어떤 세력이 그 종목이라든가 장을 주도하고 그다음에 그 발빠른 개미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쫓아간다.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. 어쨌든 간에 그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쌍바닥이 나타나면 그 회사가 어떻든 장이 어떻든 간에 일단은 상승적으로 그 매수 관점을 생각하고 예. 그다음에 쌍봉이 나타나거나 그 22평선을 깰 때는 그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심플한 거거든요. 네. 뭐 지금까지 기본 원리는 뭐 상대의 원리, 네. 수급의 원리가 있고요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관성의 법칙과 주가 선행의 법칙. 예. 그러니까 주가 선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주가 실시간의 그 모습을 봐야지만이 주가 움직이는 걸 제대로 따라가는 거지. 그 어떤 이미 오른 다음에 그 오른 모습을 본다거나 또는 어떤 호재 발표 같은 걸 보고 쫓아가면 늦다는 게 그 주가 선행의 법칙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결국 그 법칙이라는 것도 이 실시간의 주가 차트를 제대로 보자. 그것이 결국은 그 연속선 상에 있는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럼 왜 저점이 상승하면 그 매수 관점으로 사느냐. 예. 일단 그 주가라는 게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요. 네. 그랬을 때는 그 저점이 높아는 이야기는 그 지금 그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 신호기 때문에 파동의 신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많지 내려갈 확률은 더 적은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요. 네. 많은 분들이 좀 더 떨어지고 전저점 부근에서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네. 저점이 높아졌다는 이유는 거기까지도 못 참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추세선 모습을 한번 그려본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매법으로는 그렇게 그 정확한 매매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예. 파동이 하나, 둘, 세 개가 나오면 예. 그 빠질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서 이제 말하는 그 파동의 상승 큰 세 덩어리가 나온다 하는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의 모습인데 이때 이제 그 매수가 들어오는 게 조금 전에 유수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오른 종목이 조금 빠지면 네. 그 많은 개미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사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느린 분들은 여기서 사시는 거고 예. 그 빠른 분들은 조금씩 밀리면 못 참고 중간에 사는 거거든요. 예. 또 이제 강하게 또 오르죠. 이게 만약에 쌍봉으로 꺾인다 하게 되면 이때는 예. 이제 쫓아가서는 안 되시는 거고 주가는 이제 이 봉우리를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사신 분들은 무너지면 당연히 이제 손절매 하시는 게 맞죠. 이것은 뭐 또 다른 파동을 기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. 올랐을 때 또 빠지게 되면 다들 이건 강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하게 밀리면 또 사고 싶어지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마지막 꼭지가 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밀렸을 때 여기서 그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올라가는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다들 사고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네. 조금만 밀려도 다들 그 물밀듯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. 네. 근데 이제 유감스러운 것은 되게 그 개미들이 정말 이 파동을 몇 번 겪으면서 정말 못 참고 사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꼭지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그 불행한 일이죠. 그래서 이 추세선, 그러니까 추세선이 저점 피면서 올라가는 그것도
어떤 그 인간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밀려가지고 조정받고 이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그 사고 싶은 분들이 사는 그 물량도 있고, 예. 그 다음에 꼭지에서 되게 이제 제일 많이 사시거든요. 항상 거래를 보면은 그 단기적인 꼭지가 거래량이 항상 많잖아요. 네, 그렇더라고요. 정말 예.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? 예, 그거 정말 신기해요. 이렇게 네. 차트를 보면 항상 이 고점 있죠. 네. 고점에서 거래량이 탁 항상 쏟더라고요. 빵빵 터지죠. 네. 그러니까 뭐 거래가 단기적으로 터지면 단기적 고점이다.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또 확률이 한 80%쯤 되시는데, 네. 일단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갔을 때 고점에서 거래가 단기적으로 가장 많다는 이유는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개미분들이 되게 몰렸다는 거죠. 네. 그렇게 되면 개미의 그 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는 그 본전 심리.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팔지 해요. 왜냐하면 예. 손실이 나니까. 예.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면 꼭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그 물타기가 그 차트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. 그게 그 저점이 높아지는 거. 아. 그래서 물타기 물량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 반등하는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파동의 원리를 가지고 가령 물타기를 했을 때는 그 저점이 높아지는 데서 물타기를 하면 다시 그 본전에 회복될 가능성은 크죠. 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파동을 생각하지 않고 그 본전 심리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항상 물 타다가 저점이 낮은지도 모르고 물 타다가 뭐 물을 먹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본전 심리라는 거 말이죠. 네.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식 투자를 지금 10년째 하시는데요. 네. 그 이유가 네. 맨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셔서 손실이 상당히 많이 났대요. 네. 그래서 10년 동안 본전 찾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. 그게 맨 처음에 투자한 금액보다 잃은 금액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. 예. 그게 아마 이제 그 추세를 그 보지 않고 그 그렇죠. 물타기 하시는 건데요.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네. 같이 한번 또 이제 보셔도 좋은데요. 예. 제가 칠판에 좀 미리 그려놨죠. 예. 아까 이건 상승 그 추세선을 제가 이제 본 거고 예. 지금 이 모습이 이제 하락 추세선입니다. 네. 많은 개미분들은 자 이제 주가가 떨어집니다. 강하게 붕붕붕붕 떨어지다가 약하게 조금씩 오르죠. 네. 이 오르는 모습이 주가가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네. 사실은 이 물량은 뭐냐면은 개미들이 이심전심으로 물탄 물량이에요. 네. 그 본전을 회복하려고 예. 그 이심전심으로 그 물탄 물량이지 예. 어떤 세력이 들어온 물량이 아닙니다.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을 조금씩 하는데 반등하는 걸 보고 또 들어오죠. 네. 빠르신 개미는 이때 들어오시고 예. 느린 분은 늦게 들어가는데 네. 그 물량이 절대 그 세력의 그 바닥 잡아주는 물량이 아니라 그 개미의 물 타는 물량이더라. 네. 그렇다 보면 이심전심으로요. 이심전심의 예. 그 물 타는 물량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면 그 수익을 제대로 낼 수가 없죠. 예. 제가 이제 한번 그 파동의 관점에서 네. 종합주가 차트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네요. 네. 이게 이제 종합주가 일봉 차트거든요. 네. 가령 지금 보시면 이제 고점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가고 있습니다. 이때는 이제 뭐 정말 이런 저점이 높아지는 데서는 뭐 물을 타든 어쨌든 간에 절대 물을 먹을 이유가 없죠. 다시 올라가죠. 네. 이때 보면은 그 일봉만을 보십시오. 일봉만을 보시면 이 저점보다는 이게 조금 그 약하죠. 예. 예, 약하니까 이 반등 때 3일째 따라가신 분들은 이제 물을 먹었던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이 저점이 여기 보면 분명히 낮아졌지만 네.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네. 이제 이때 이 바닥을 보시면 네. 이 부분이 이 부분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. 거래가 뭐 정말 굉장하죠. 네. 지금까지는 이제 어떠냐면은 제가 파동의 원리에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가 많고 조정받을 때는 약하다. 네. 그러니까 거래량도 파동이면 올라갈 때는 강, 내려갈 때는 약. 또 이때도 마찬가지죠. 거래가 상승하려면 올라갈 때 강, 내려갈 때 약. 거래량 이동평균을 보니까요. 네. 지금 거래량도 저점을 높여가거나 아니면 전저점에서 확인을 받고 계속 파동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. 그렇죠. 예. 이제 조금 차트를 한 번만 더 보십시오. 제가 이제 결정적인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. 이제 올라갈 때 강 예. 하고 내려갈 때 약 하면서 이제 차트가 올라가는 건데요. 네. 근데 이때를 보시면 자, 이때 그 음봉이죠, 음봉. 예. 음봉인데 아래는 거래가 많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때 또 음봉이죠. 네. 거래가 더 많습니다. 예. 그렇게 되면 종전에 반등할 때는 약하고 거래가 내려갈 때 많았기 때문에 일단 하락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정당하죠. 네.
근데 이때 보면은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올라갔다는 거죠. 네. 이게 이제 뭐 특정 종목 때문에 거래가 늘었다는 것도 있지만 네. 그렇게 하더라도 거래는 거래입니다. 이 종합주가지 차트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던 거래보다도 이 상승 시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거래량 파동 관점에서 보면은 하락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위험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락하던 게 이 엄청난 매물을 이 소화하면서 이 양봉이 났다는 이야기는 이 엄청난 거래보다도 더 엄청난 거래가 들어왔고 네. 이것은 매도세가 엄청 세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하락할 때 저점이 낮을 때 네. 그 반등,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약한 반등은 정말 개미들의 이심전심 물타기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어느 순간에 엄청난 그 바닥에서 거래가 그 생기면서 네. 그 양봉이 나타날 때는 이것은 그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게 이제 거래량 파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. 예. 그래서 이제 특별히 거래량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일단 고점 저점이 낮아진 한은 절대 매수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고점이 낮아진다는 건 결국은 개미의 물타기 심리 때문이다. 네.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렇게 차트를 가만히 보면요. 네.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게요. 사실은 그 개미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네. 우리가 국고쳐 많이 할 때 예. 되게 보면 언제 파는 게 좋겠습니까? 뭐 언제 재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?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질문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많은 고수분들이 어떤 그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. 네. 근데 지지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딱 두 가지가 이제 큰 거죠. 네. 첫 번째 지지선은 그 이평선에서 21평선. 네. 되게 이제 21평선을 말씀을 하죠. 네.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직전, 저점. 네.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지지선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. 네. 저항선은 반대로 그 직전, 고점. 점. 그리고 하락할 때는 위에 놓인 이동 평균선. 예. 그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보셔도 대충 언제 사고 이제 판다 이런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. 네. 그런 지지선과 저항선도 인간 심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저점이 이렇게 고점 저점이 하락할 때 어떤 그 저점이 이번에는 똑같아져 가지고 뭐 상승한다. 역시 확률상 네. 그 물타기 심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가 많고, 예. 그 다음에 그 직전 고점 할 때 그 눌리는 것도 과거에 그 직전 고점만 가면은 그 물린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고생 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만 가면은 그 물량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더라.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그 가격대에 사고판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역시 그 본전 심리 때문에 그 저항이라든가 지지가 나온다는 거죠. 네. 근데 이제 정말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. 그 많은 분들이 뭐 직전 고점, 직전 저점,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가지고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말씀하시는데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야지만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럼요. 그러면 꼭 직전 고점에서 그 눌린다, 직전 저점에서 반등하더라.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렵고 네. 그 어떤 그 지지선을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파동 원리. 그러니까 그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매수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 저점이 높아져야지만이 매수가 되더라. 네. 왜냐하면은 무조건 21선에 가서 그 반등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그 물을 먹기 쉽죠. 예. 그러니까 그 지지선이라고 하는 게 뭐 아래 놓인 지지선은 무조건 그 지지가 된다. 이평선은 무조건 지지가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물을 먹기가 쉽고 예. 어디까지나 그 파동 원리에 의해서 지지되는 그 지점이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해야지만이 되더라는 거죠. 예.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네. 뚫릴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뚫리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네. 그 지지선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때리면 뚫리잖아요. 예. 네, 두 번 때리면 뚫린다. 그러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. 가령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네. 한번
다시 한번 볼까요? 예. 예,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, 자, 그 이동평균선이 처음에는 21선을 타고 가죠. 네. 22평선에서 이제 반등을 하죠. 예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22평선 고정관념이 빠져버리면 여기서는 못 사죠. 네. 이 핑크선은 11선입니다. 11선. 예. 그러니까 주가가 강하면 예. 많은 분들은 21선 기다리다가 2달 동안 결국은 아무것도 못 사죠. 네.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1선을 놓고 보죠. 네.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, 자, 11선 반등, 11선 반등. 네.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. 네. 또 11선 반등. 네. 이번엔 어때요? 21선 반등. 네. 근데 이번에는 또 때리죠. 예. 그러니까 뚫리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11선 지지되던 게 21선까지 내려가고 다시 21선 때리면 뚫리더라.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저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평선을 때리면 뚫리더라.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21선에서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고 네. 반드시 저점이 높아지는 것 예. 그리고 두 번째 때리면은 그 위험관리상 그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사셔야지 네. 무조건 사시면 꼭 물을 먹게 되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죠? 고승덕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저희가 지금까지요 이 주가 결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뭐 상대성의 원리도 있고요, 또 수급성의 원리, 추세선, 지지 저항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.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투자자 자신의 심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투자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